시장을 더 빠르게 준비하는 시간 급등포차가 9시.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올해 5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만 무려 두 차례나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던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던 한 주였는데요. 마이크론의 호실적이라는 호재도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빅테크의 수익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급격하게 확산이 됐는데요. 반도체를 시작으로 대부분 업종 매물 확산이 되면서요. 시장 전반의 투심이 크게 하락된 하루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장을 앞두고 탄탄한 대응 전략 함께 해봐야겠는데요. 오늘 장에서 포착될 급등의 신호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급등포차가 없이 출발합니다.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어렵습니다. 맞아요. 오늘 진짜 시청자분들께서 시장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이번 주에만 무려 두 차례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습니다. 올해만 해도 5번이 나왔는데요. 시장 변동성이 또 극에 달했던 한 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이 하락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책에서만 봤던 내용이 이렇게 많이 시장에서 나올진 몰랐습니다. 보통 서킷 브레이커스의 경우는 시험을 볼 때 항상 나오는 대표적인 용어인데 아마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못 들었을 겁니다. 뭐 답 중에 하나는 서킷 브레이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확인해 보게 되면 미국에서 사실은 악재가 좀 있었죠. 호르무즈 해협 피격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WTI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미국의 경우를 확인해 보게 되면 빅테크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아가는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지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죠. 그런데 나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애플이 팔려고 하는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 빅테크들이 메모리 가격으로 인한 수익성 약화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존재를 하게 되면서 나스닥이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쪽에서 보면은 사실은 오늘은 그래도 순환매가 좀 돌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뭐 그런 거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6일 연속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시장은요. 그냥 제가 바라보기에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높겠지만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하반기에 1조 원 정도의 재정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결국 공공요금을 안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가스나 전기 요금도 동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우울하기는 하지만 지금 수급이 어느 정도 개인들의 수급을 코스닥 쪽에서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7월부터는 코스닥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피 오늘 확인을 해보게 되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죠. 거의 9% 가까이 약세가 이어졌는데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8,08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긴급하게 방송에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드렸던 게 저항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 저항이 9,000포인트였는데 9,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1,500포인트, 그다음에 15,000포인트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아쉽게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원래는 어제 지지가 나왔으면 다시 한번 이전의 저항이었던 960포인트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데 오늘 약세 이어졌죠. 그러면 월요일 정도에 830포인트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엊그제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거래량 한번 곰곰이 100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매수 매도가 나오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KRX 300 종목을 한번 볼게요. 파란 스머프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 몇 종목들은 빨간색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 종목들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 오늘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괜찮은 종목들은 오히려 한 7월 이후부터 진행이 되게 되면 펀드 자금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돼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으로 계속적으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의 자금이 포착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7월부터의 분위기 또 주목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보내는 신호 또 꼼꼼하게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투자의 노하우와 시장의 이슈 또 방송 말미에는요. 손만 대면 상승 이 손대당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부터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전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또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는요. 오늘의 흐름 속에서 또 내일의 기회 찾아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섹터 포착 시간 통해서 오늘을 흔드는 이슈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요. 반도체 올라와 있네요. 전문가님과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반도체 처음부터 꺼내주셨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오늘 낙폭이 상당히 깊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 인상 때문에 애플이 가격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과연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올라갔을 때 수익성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익성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메모리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쪽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쪽에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오픈 AI가 원래는 벌어들이려고 했던 금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료로 쓰는 그런 사용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그러졌죠. 그러다 보니 올해 상장보다는 내년에 상장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당연히 AI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기 시작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전체적인 하락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국내에서 반도체 산업을 계속 육성을 하려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여전히 수요를 다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수요 다 끝났습니다. 더 받을 수 없어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동일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익 굉장히 좋을 거예요. 내년에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또 몰려가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단일 레버리지에 대한 상품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전국 단타 대회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종목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 올라가면은 9% 10% 올라가고요. 떨어지게 되면 10% 가까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장기 투자로 가는 게 아니라 단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단타로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의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회사들은 당연히 시장 자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주상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지지선 부근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주상 엔지니어링을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앞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닥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는 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주성 엔지니어링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긴 했지만 중요한 건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손실이 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24만 5천 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